지금까지 인터페이스의 문법이나 선언이라든가 구현,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런 것들은 인터페이스의 개념적인 게 아니죠. 이런 거 그냥 단순히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문법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페이스라는 건요, 핵심적인 인터페이스의 의미가 뭐냐면 두 대상 간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뭐 연결, 대화, 소통 이런 역할, 이게 다 이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걸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인터페이스라는 게요, 인터페이스 영어로 쓰면 이렇죠. 이건 뭐예요? 인터 플러스 페이스죠. 그죠? 페이스는 얼굴, 어떤 대상을 의미하고요. 인터는 뜻이 뭐냐면 뭐뭐 사이, 이런 뜻이에요. 비트윈의 의미죠. 비트윈. 여러분도 이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럼 뭐예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럼 뭐예요? 국제공항이죠. 국제공항. 인터는 뭐예요? 네이셔널. 국가들 간의 국가 간의 국가들 간에 사용하는 공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인터도 뜻이 뭐예요? 나라들 사이에 이런 뜻이죠. 나라들 사이에. 국가 간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터의 뜻이 비트윈이고, 그래서 어떤 두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두 대상이 있을 때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페이스죠. 어떤 대상? 이건 뭐라고요? 이건 인터페이스. 이게 인터페이스란 용어의 이제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두 대상 사이에 있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냐면 어떤 두 대상이 뭐 직접 소통할 수도 있겠죠. 직접 소통할 수도 있겠는데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항상 인간들 관계에서도 뭐가 있어요? 중개인이 있잖아요.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소개해주는 사람들, 중간 역할 해주는 사람들 있죠. 중간 역할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장점들이 많단 말이죠. 뭐 직접 하는 게 또 장점도 있고, 어쨌든 어떤 두 대상 사이에 뭔가 있어서 어떤 연결이나 대화,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있다고 보자고요. 어떤 기계가 있어요. 어떤 기계가 있고, 뭐, 톱니바퀴도 있고, 이렇게, 모터도 있고, 뭐 이렇게 기계가 있다고 할게요. 이런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이 기계를 직접 조작하려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기계에다가 껍데기를 씌우는 거예요. 껍데기를. 예쁘게 예쁘게 이제 이런 껍데기.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껍데기라 그랬죠? 이 껍데기를 여기다 씌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 껍데기를 이용하는 쪽이 훨씬 쉽겠죠. 그럼 이 껍데기를 통해서 조작이 기계에 전달될 수 있게.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사람이 직접 기계를 조작하는 것보다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기계에 붙여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 기계와 소통하기 쉽죠. 이런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대부분 기계의 껍데기, 껍데기가 뭐예요? 껍데기가 다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인터페이스의 또 다른 예는요. 컴퓨터요. 컴퓨터. 예, 컴퓨터요. 예, 전원 버튼 있고. 이런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를 이제 사람이 직접 다루려면 쉽지 않죠. 예. 항상 기계를 사람이 다루는 일은 쉽지 않아요. 왜? 기계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이런 게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예, 윈도우가 나왔죠. 윈도우. 이거는 OS 이름이고 정확히는 뭐예요? GUI예요. GUI.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란 뜻이에요. 여기도 인터페이스란 말이 나왔죠. 그쵸? 인터페이스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왜? 컴퓨터와 사람 간의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이 컴퓨터를 직접 다루려면 힘드니까 이런 GUI를 제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이 화면만 클릭하면 그 명령이 이제 컴퓨터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 사람과 컴퓨터 간에 연결을 해주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돕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뭐예요? GUI 이것도 껍데기죠. 실제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 컴퓨터가 다른 걸로 바뀌어도 어떤 다른 하드웨어로 바뀌어도 우리는 이 인터페이스만 바뀌지 않으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우리가 간신히 이 기계의 사용법에 익숙해졌는데 다른 기계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또 새로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계의 사용법을. 근데 이 중간에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 껍데기가 있으면 이 알맹이 알맹이가 바뀌어도요. 예. 이 사용자는 껍데기만 안 바뀌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변경에 유리한 거죠. 예. 이런 게 인터페이스의 장점이에요. 중간에 뭔가가 껍데기가 있어주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변경에 유리하고 연결, 대화,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런 게 인터페이스의 개념이고 이런 게 진짜 인터페이스의 장점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인터페이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대부분 책들이 인터페이스를 너무 낮은 수준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뒤로 갈수가 어려워요. 사실 인터페이스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다루면 변경에 불리하고 고칠 때 유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두면 이 알맹이가 바뀌어도 이 껍데기는 안 바꿔도 되니까 변경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스프링 배우시면 이제 인터페이스 많이 쓰는데 그때 가서 질문한다는 거죠. 인터페이스가 이런 용도인지 몰랐다. 인터페이스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이 드는 거죠. 앞에서 대충 배우니까 갈수록 부채가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들 포기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인터페이스 제가 설명드린 정도만 알아도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앞으로도. 근데 이 정도가 이렇게 어려워서 공부 못할 정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페이스의 또 다른 장점은요. 선언과 구현을 분리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선언이 뭐냐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리고 구현이 이제 알맹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클래스 B가 있을 때 이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먼저 이 클래스의 메서드 있죠? 이 메서드를 멤버로 갖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해요. 새로운 인터페이스 선언. 네. 여기에 뭐만 하면 되냐면 B의 메서드를 이제 추상 메서드로 만드는 거예요. 추상 메서드. 선언부만 떼어내는 거죠. 선언부만 떼어내기. 이게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껍데기. 이게 이 B 클래스의 이 껍데기 부분만 이렇게 따로 떼어낸 거예요. 예, 이게 그게 인터페이스 I라고 제가 쓴 거고요. 그리고 이 B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현하게.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좀 지울게요. 네, 요거. 이렇게 이건 뭐예요? 껍데기 플러스 알맹이란 말이에요. 알맹이로 돼 있던 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런 그림으로 만든 거죠. 이런 그림으로. 어떤 그림? 요거는 바깥에 건 껍데기고 요 안에 건 뭐예요? 알맹이. 이거를 분리시킨 거 분리. 따로 떼어낸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제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붙어 있던 걸 어떻게 했어요? 분리한 거죠. 둘로. 인터페이스 I는 뭐예요? 껍데기고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알맹이죠. 사실 이 B 클래스하고 왼쪽의 B 클래스, 오른쪽 B 클래스는 사실 같아요. 거의 같아요. 같아. 다른 게 없어. 그렇죠? 뭐만 달라졌어요? 이 인터페이스 I를 구현했다는 이거 빼고는 사실 같아요. 코드가. 얘랑 같단 말이에요. 달라진 건 뭐예요? 단지 인터페이스를 새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여기서 구현을 했죠. 그러니까 왼쪽의 코드는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고 변경에 분리해요. 변경에 분리. 왜?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알맹이를 바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경에 분리하죠. 그런데 이 오른쪽 코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껍데기하고 알맹이를 따로 분리했잖아요. 이렇게 따로 분리했어. 그러니까 이 알맹이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C로. 그러니까 어때요? 변경에 유리. 변경에 유리하고 유연한 코드가 되는 거죠. 유연하단 말이에요. 변경에 유리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가 B를 사용합니다. 예. A라는 클래스가 B 클래스를 사용할 때 A가 B를 사용한단 말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A가 B에 의존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예. 나중에 스프링 가면 의존이라는 말 많이 쓸 텐데 일단 의존이란 말보다는 사용이란 말이 더 쉬우니까 사용이라고 할게요. A라는 클래스가 B 클래스를 사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드가 B 대신에 제가 이제 이걸 C로 바꾸고 싶어. C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A도 코드를 변경을 해야 돼요. 얘를 변경해야 돼요. 이 A의 변경이 불가피해요. 왜? B를 쓰다 C를 쓰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인터페이스가 끼어들면 이 A 클래스는 뭐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네. 인터페이스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이 B 클래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아까 배웠죠?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이 A라는 클래스는 이 껍데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알맹이가 B여도 나중에 이 알맹이 B 대신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꿨어요. C로 바꿔 넣어도 이 A 클래스는 몰라요. 바뀌었는지도 몰라. 우리 뭐 아까 자판기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판기 껍데기만 안 바뀌면 자판기 안에 기계가 바뀌었는지 신형인지 구형인지 우리 알게 뭐예요? 모르죠. 그렇죠? 안에 부품이 바뀌거나 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가 B를 직접 사용하도록 코드를 작성하면 이 B를 C로 바꿀 때 이 A도 같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넣어 놓으면 이 B 클래스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껍데기하고 이 알맹이로 분리했죠. 알맹이. 예. 껍데기와 알맹이로 분리해 놓으니까 어때요? 이젠 이 알맹이를 바꾸기 쉽게 됐죠. 다른 걸로. 더 큰 장점은 뭐예요? 이 A 클래스를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불필요.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껍데기는 그대로니까. 우리는 껍데기하고만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바뀌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 클래스를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변경에 유리해지는 거예요. 유연한 코드가 되고 변경에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느슨한 결합이래요. 느슨한 결합. 이쪽은 뭐겠어요? 예, 강한 결합. A 클래스와 B 클래스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중간에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강결합은 아무래도 빠르겠죠. 직접적이니까. 근데 느슨한 결합은 어떻게 돼요? 인터페이스를 거치니까 아무래도 한 단계 느리겠죠.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다? 예, 변경에 유리하다. 그리고 유연한 코드가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좀 전에 설명드린 그림을 코드로 적어봤습니다. 아까 직접적인 관계라는 건 A라는 클래스가 B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여기 A 클래스 있죠? A 클래스가 이 B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잖아요. 그렇죠? 메서드 호출. 그리고 여기 B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러니까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 그러니까 둘이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직접 호출하니까. 그래서 A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이 메서드에다 이제 B를 넣어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B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 B 클래스의 껍데기와 알맹이를 분리한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는 뭐라고요? 껍데기. 이거는 알맹이. 이 B 클래스를 이렇게 둘로 분리한 거예요. 껍데기하고 알맹이로. 껍데기는 뭐예요? 이 B 클래스의 메서드를 추상수로 선언한 게 인터페이스고 그리고 알맹이는 거의 그대로라죠.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한 거죠. 이게 껍데기하고 알맹이를 분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A 클래스도 바뀌어야 되겠죠. B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I를 사용합니다. I를 사용. B를 사용하던 걸 I를 사용하도록 바꿨어요. 그러면 이 A 클래스는 더 이상
B하고 관계가 없죠. A는 B와 관계없음. 여기는 B를 사용하니까 관계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인터페이스 사용하도록 바꾸면 더 이상 B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림에서 보면 A는 이제 뭐하고만 관계 있어요? 이 I하고만 관계 있는 거야. I하고만. 이 인터페이스하고만 관계 있는 거야. 껍데기하고만. 여기선 A하고 B가 관계 있었잖아요. 관계. 그렇죠? 근데 A하고 I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A는 B하고 관계가 없어요. 직접 B에 접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C라는 클래스가 나왔어요. C. 그래서 B 대신에 이거를 알맹이를 뭘로 바꿔요? C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꿔도 어떻게 돼요? 바꿔도 A는 변경 안 해도 돼요. 변경 없음. B를 C로 변경. 여기서 B 대신에 C로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변경하면 A도 변경해야 돼요. A도 변경. 왜? 이걸 다 C로 바꿔야 되잖아요. B 대신에 C로 바꿔야 돼. 근데 여기서는 I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바꿔도 돼요. 변경 없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B는 바꿔야 돼요. C로. 뭘로든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A가 바뀌냐 안 바뀌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선 어때요? A를 변경해야 돼요. A 변경. 이 B가 바뀌었을 때 이 A를 변경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 코드는 B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이게 바뀌어도 변경이 없는 거. 왼쪽 코드는 B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오른쪽 코드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B가 바뀌어도 변경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객체에 대한 개념의 특징이 뭐예요? 변경에 유리한 거예요. 변경에 유리한 거. 어떻게 변경에 유리해요? 왼쪽 같이 쓰면 오른쪽 같이 쓰는 것보다 더 변경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B를 C로 변경할 때 A도 같이 변경해야 돼요. 왼쪽 코드는. 그런데 오른쪽 코드는 어때요? B를 C로 변경해도 이 A는 변경 없어도 돼요. 이게 장점인 거예요. 왼쪽 코드보다 오른쪽 코드가 변경해야 될 부분이 더 적은 거죠. 이게 더 유효한 코드고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의 장점이에요. 이제 실습을 좀 해볼까요? 7장에다가 이제 여기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인터페이스 테스트로 할게요. 메인 메서드 체크하고 피니시. 여기다가 A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A 하고 얘는 어떻게 해요? public void 이제 메소드를 이제 B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메소드 B. 메소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클래스 B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B는 public 이제 void 이제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A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요. new A 하고 A. 메소드를 호출한데 여기다가 이제 B를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B의 객체를 이런 코드를 만들고 실행을 해보면 A 객체가 B 객체를 사용해서 이제 이 메소드를 호출했죠. A가 B를 사용. 이걸 다른 말로 의존하고 있다고도 하죠. 의존. A가 B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클래스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제가 이거 복사해서 만들게요. 그래서 이걸 C로 하고요. 이걸 바꿀게요. C 클래스의 메소드 이렇게 바꿀게요. C가 새로 생겨서 이제 B를 안 쓰고 이제 C를 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C로 바꾸면 돼요. 그쵸? 이제 B가 아니라 C가 됐죠. 근데 에러가 났어요. 왜? 여기도 바꿔야 되죠. 여기도 C로 바꿔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실행하면 C 클래스의 메소드가 호출이 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 바꾸는 건 알았어요. 어쩔 수 없지. 근데 여기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A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바꾸게 하려고. A가 변경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B를 분리해요. 인터페이스하고 알맹이로 분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터페이스 i라는 걸 만들게요. 여기에는 이제 이 메서드 선언부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하고 얘는 이걸 구현하게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선언과 구현을 분리한 거예요. 선언과 구현을 분리했다는 거는 이제 이 메서드의 선언과 구현을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i로 바뀌어야 돼요. i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요거를 B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B.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됐어요. 이제 C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C로 바꾸려면 C가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매개면서 들어오려면 이 i를 구현한 놈만 들어온다는 거죠. 이 뜻이 뭐예요? 인터페이스 i를 구현한 놈들만 들어와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C가 못 들어가죠. 그럼 C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구현하면 되죠. i를 구현하면 돼요. 요거 메소드 같으니까 됐어요. 이제는 C가 들어갈 수 있죠. 여기. 그렇죠? 여기 빨간 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실행하면 C로 잘 바뀌었죠. B에서 C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C로 바뀌었죠. C가 있고. 근데 아까하고는 달리 이 A를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 그래요? 이거를 매개 변수를 B가 아니라 I로 했잖아요. 아까는 이게 뭐였어요? B였죠. B. 이때는 C로 바뀌면 같이 이걸 C로 바꿔했단 말이에요. 바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I로 해놓으니까 어때요? 안 바꿔도 돼요. 이게 C로 바꿔도 이걸 안 바꿔도 돼요. 여기 이 A의 변화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꾸긴 바꿔야 되죠. 이 부분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B 대신 C를 쓰니까. 하지만 A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되는 포인트가 줄었죠. 변경이 적을수록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들고 에러를 낼 확률도 줄어들겠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변경이 일어나면 테스트까지 끝나고 잘 돌던 프로그램이 변경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테스트를 또 다시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바뀌어도 잘 돌아가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변경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변경. 그렇게 해야 에러 날 확률도 줄어들고 우리가 할 일도 줄어드는 거죠.